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1,420원대로 급락했습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 불확실성으로 인해 안전자산인 달러 가치가 급락한 영향으로 풀이됩니다. 두 번째 브리핑입니다. 중국이 히토리와 자석 수출을 중단했다는 소식에 국내 증시에서 관련 종목들이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2일 중국에 대한 고율 관세 부과를 시작한 데 대한 보복 조치로 해석됩니다. 세 번째 브리핑입니다. 삼성전자 등 스마트폰 제조사들이 한숨을 돌렸습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관세 면제가 아니라고 설명하며 반도체 품목 관세 부과 시행을 예고했습니다. 네 번째 브리핑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상호 관세 부과에서 제외된 이 반도체 등 전자제품 품목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잇따라 국내 반도체 대장주인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주가가 더 하락할지 시장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상한가 수익의 기회를 매일 여러분들께 퀵 배송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상한가 로켓 배송 진행의 최민주입니다. 관세 관련 협상안과 통화정책 발표를 기다리면서 양시장은 빨간불을 켰습니다. 강하게 출발한 코스피는 낙폭을 조절하기는 했지만 2,450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기술 관세 면제 수혜주로 언급이 되면서 삼성전자가 2% 가까운 상승세로 이 시장을 이끌어줬고요. 반면 SK하이닉스는 반도체 관세가 곧 발표할 것이라는 입장에 경계감이 유입이 되면서 하락 마감했습니다. 코스닥은 2주 만에 700선을 회복해주면서 상승 탄력이 더욱더 돋보였는데요. 제약바이오주의 약진이 두드러졌고요. 전반적인 종목군 일제히 강세를 보였습니다. 관세 정책 완화 기대감에 반등에 나서준 우리 시장입니다. 이 흐름 속 어떤 기회를 잡아봄직할지 저희는 오늘 장 마무리와 함께 다음 장을 위한 투자 전략 꼼꼼하게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또 어떤 로켓 배송 종목이 포착이 될지 오늘도 저희 방송 끝까지 함께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방송 서울경제TV 유튜브에서도 시청하실 수 있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이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서울경제TV와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기타 유사 명칭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하실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 나눠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 모셔보겠습니다. 전문가님 어서 오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전문가님 주말 잘 보내셨을까요? 예, 주말 덕분에 잘 보냈습니다. 안 그래도 한 주의 첫 거래일 관세 우려를 좀 덜면서 반등세가 나오셨습니다. 관세 정책이 좀 너무나도 빠르게 바뀌고 있는데 이번 한 주 어떤 전략이 좀 필요할까요? 일단은 주말마다 시장의 색깔이 바뀌고 있습니다. 네. 그에 따라서 금요일 날 우리가 마지막 방송, 주간 마지막 방송하면서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판이 바뀌었다라는 이야기들을 저희가 했잖아요. 네. 그 부분이 주말 동안에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에 따라서 전 세계 글로벌 증시가 오늘 상당히 고무적인 흐름들을 좀 보여줬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나라뿐만 아니고 대만 증시도 올랐고요. 일본 증시도 같이 올랐고 상대국이라고 할 수 있는 중국의 항생과 상해 지수까지도 모든 아시아 증시가 상승을 하는 그러한 이제 기염을 토한 흐름들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과연 오늘 어떠한 내용들로 전환이 됐는지 짧게나마 이야기를 좀 해드릴 거고 앞서서 우리 앵커님께서 너무 밝은 목소리로 얘기를 해주셔가지고 시장 분위기가 그대로 전달되는 것 같습니다. 자, 하나하나씩 점검을 하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원포인트 시황이죠. 2025년도 연간 등장률입니다. 지난주를 중심으로 해서 수익률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은데 글로벌 증시가 이렇게까지 많이 빠졌어요, 여러분들. 지금 니케이 같은 경우는 연간 기준으로 마이너스 15%가 빠졌고요. 나스닥은 15.1%입니다. 근데 상대적으로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은 여전히 플러스권에서 움직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상대 비교를 하게 되면 물론 이제 절대 비교, 내 계좌의 수익률을 보거나 아니면 내 종목을 봤었을 때는 아프신 분들도 좀 계실 수는 있겠지만 상대 비교 차원에서 보게 되면 나스닥과 니케이 비교를 해봤었을 때 그리고 가까운 대만 증시를 비교를 해봤었어도 우리나라 증시가 선방을 하고 있다는 모습들이 일단은 포착이 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2024년도까지 시계를 좀 넓혀보게 되면 아직 가야 될 구간들이 좀 많은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번 좀 지켜봐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러한 이제 강세 흐름들을 좀 보여준다라는 부분들은 그와만큼 시장이 정상화가 됐었을 때 우리나라 증시의 반등 흐름들이 그 어느 국가들 대비해서
강하게 진행이 될 수 있다라는 또 하나의 반증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일단은 오늘 원포인트 시황 뭐 저희가 한 3줄 정도로 정리를 좀 해봤었는데 일단은 뭐 종목으로 얘기를 하게 되면 사실은 한도 끝도 없는 것 같아요. 그 종목에 대한 이야기들은 제가 기법 시간에 얘기를 해드릴 거고 일단은 오늘자의 시황 부분들로 놓고 봤었을 때는 여전히 반도체겠죠. 주말 동안에 나왔습니다, 여러분들. 제가 저희 가족분들과 매매를 했었을 때 어떤 얘기를 해드렸냐면 금요일 날 자, 주말 동안에 무슨 얘기 할지 모릅니다. 시장이 어떻게 바뀔지 모릅니다. 그리고 트럼프가 어떠한 얘기를 할지 모르기 때문에 시장의 색깔이 바뀔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종가라든지 이런 부분들보다는 오히려 다음 주 시장 색깔이 맞춰서 매매를 해야 될 상황들을 준비를 하는 게 맞습니다. 라는 얘기들 해드렸거든요. 그게 그대로 들어맞은 거예요. 그죠? 여러분들? 네, 반도체 관련해서 관세 유예 부분들 얘기 나왔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일단은 뭐 아직 세부적인 상황들이 발표 전이긴 하지만 시장에서는 그와만큼 유연하게 대응을 하겠다라는 부분들로 해석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부정적인 이슈는 아니죠. 오히려 포지티브한 긍정적인 이슈로 접근이 되는 상황들이고요. 그에 따라서 삼성전자가 오늘 2%대에 대한 강한 상승 흐름들 보여줬고요. 그동안에 애를 먹었었던 한번 종목을 한번 볼까요, 우리? 한번 종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종목을 보는 게 맞을까요? 자, 애플 관련된 종목의 대표 주자라고 할 수 있는 LG 이노텍 주가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5.81% 상승을 했거든요. 정말 끊임없이 하락을 했었던 LG 이노텍의 주가였는데 오늘 드디어 5일선에 대한 안착 흐름들 그리고 21선에 근접을 하는 상승 흐름들을 좀 보여줌으로 인해서 일단은 애플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리바운딩이 굉장히 좀 크게 진행이 됐었던 그러한 시점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부분들로 인해서 전반적인 시장에서에 대한 분위기 자체는 나쁘지 않게 진행이 됐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중국 쪽에서 악재가 하나 있었고 호재가 하나 있었습니다. 자, 악재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은 어떤 부분들일까요, 여러분들? 기사 나오죠, 여러분들? 자, 중국 오전장에 속보 나왔습니다. 히토류 통제 본격화하겠다. 자, 미중 반도체 경쟁 2라운드라는 좀 무서운 헤드라인을 달고 나온 상황이긴 하지만 일단은 트럼프가 중국의 강점이라든지 중국의 무기를 이미 알고 있었던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트럼프의 좀 유연한 모습들, 좀 유순한 모습들이 오히려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모습들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아마 이번 시간에 저희 상한가 로켓 배송 시간에서 히토류 이야기 굉장히 많이 해드렸죠. 중국 관세와 관련해가지고 시장에서 이야기 나올 때마다 제가 히토류입니다, 히토류입니다, 유니온입니다, 유니온입니다. 이런 얘기들 되게 많이 해드렸잖아요. 그게 무기화가 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습니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드디어 중국이 그 칼을 빼들기 시작했습니다. 뭐 선적돼가지고 아직 배로 못 나가고 있다라고 합니다. 국가에서 이제 승인을 떨어줘야지 외부로 나가겠죠. 근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시게 되면 히토류가요 여러분들 그렇게 희귀한 자원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히토류가 묻혀 있는 곳이 많아요, 여러분들. 남미 쪽에도 상당히 많고요, 동남아 쪽에도 상당히 많고, 심지어 미국도 중국만큼 히토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히토류를 못 캐서 문제가 되는 게 아니고 히토류를 정제를 하는 기술 자체에 강점을 가지고 있는 국가가 바로 이 중국이에요. 중국입니다, 여러분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들에 대해서 기술력을 가지고 있고 설비를 갖고 있는 국가 중국이 이 히토류를 늘 무기화하고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부분들로 인해서 일단은 중국은 내용들이 좀 나왔고요. 다만 긍정적인 모습들을 좀 보시게 되면 중국이 더 이상 좀 공격적인 대응을 하지 않겠다라는 이야기까지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아직까지 관세와 관련된 이러한 이제 불협화음 자체가 끝난 거는 아니긴 하지만 여전히 뭐 확산에 대한 가능성들은 상당히 옅어졌다라고 시장에서는 인식을 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이러한 부분들에 따라서 국내 증시는 안정적인 반등세가 이어졌던 게 오늘의 전반적인 그림이었다라고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 트럼프 얼굴 자주 보시면은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실 것 같기는 한데 그래도 지금 현재 글로벌 증시의 가장 큰 빅마우스죠. 빅마우스 역할을 해주고 있는 트럼프의 과연 심기가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심리가 어느 쪽으로 흘러갈지, 어떠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지 이 부분들을 읽으셔야지만 우리나라 증시에서 주식시장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드리고요. 뭐 이런 부분들입니다, 여러분들. 트럼프 정부 리쇼어링 관세 여전히
의지는 뚜렷하긴 하지만 그 안에서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하나하나씩 좀 바뀌고 있다는 부분들. 물론 변수를 키우는 입장에서는 나쁜 소식일 수는 있겠지만 지금보다는 더 나빠지지 않을 거야라는 인식이 팽배하게 시장을 지배를 하기 시작을 한다고 하게 되면 지난주 말 그리고 오늘까지 이어지는 시장에 대한 반등 흐름들은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게 시장에서의 희망회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에 따라서 이제 달러 인덱스가 별로 안 좋아요, 여러분들. 계속 지금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들이거든요. 뭐 오늘 밤에 뭐 어떻게 움직일지 좀 지켜보셔야 되긴 하겠지만 미 국채 금리를 중심으로 해서 달러 인덱스에 대한 가격 하락 부분들이 상당히 눈에 띕니다. 이러한 부분들도 마찬가지로 트럼프의 정치적인 입지랄지 그리고 인기도랄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트럼프는 앞으로도 어떠한 뭔가 방향 전환을 보여줄지 여부들 체크를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황 시간에서도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들. 시진핑은 달라도 트럼프는 굉장히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다. 왜냐? 임기 초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임기 초기에 어떻게 돼요? 앞으로 남아있는 임기를 수행하는 데 있어서 인기도가 떨어진다라고 하게 되면 생각보다 쉽지 않은 트럼프 2기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계속 말씀드렸잖아요. 그러한 부분들이 이렇게 금융시장에서도 드러나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 말씀드리고요. 자, 코스피의 위치는 뭐 제가 말씀드렸듯이 이 안쪽으로 지금 들어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이 안에서에 대한 지수 움직임들 체크 한번 해보자라고 말씀드리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죠. 오늘 드디어 21선 안착 돌파됐습니다. 뭐 물론 이러한 이제 상승 구간들이 진행이 되고 하락 구간들이 진행이 되는 요 과정에서 이 과정에서 일단은 매물대가 자리 잡고 있는 포인트가 한 730포인트 정도가 되거든요. 이 구간에서 이제 시장이 어떻게 소화를 해주느냐에 대한 부분들이 숙제로 남아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당장은 바닥을 확인을 하고 돌파되는 거에 집중을 해야 되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의미 있는 상승세가 나와줬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자, 여러분들 일정입니다. 제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쪽으로 들어오시게 되면은요. 일주일에 대한 일정 리포트를 제가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어요. 제가 지난주도 그렇고 지지난주도 그렇고 우리 상한가 로켓배송 계속 같이 하면서 여러분들한테 딱 하나 말씀드리는 게 있어요. 일주일치의 일정을 알고 있어야지 그 한 주에 내 대략적인 매매 전략을 굉장히 객관적으로 세울 수 있다라는 거를 제가 계속 강조해서 말씀 좀 드리거든요. 이번 주도 우리 신경 써야 될 거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들. 17일 날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있죠, 여러분들. 이때 과연 어떠한 얘기를 할지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오늘 소비자 인플레이션 기대치 있습니다. 그와 더불어서 골드만삭스를 중심으로 한 은행주들, 금융주들의 실적 발표가 예정이 돼 있고요. 화요일 날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로 제조업 지수, 그다음에 BOA, 시티그룹, 존슨앤존슨 실적 발표 있고요. 더 중요한 거, 목요일 날 TSMC 장중에 실적 발표도 있습니다. 이런 일정들을 여러분들 주말 동안에 남들보다 한 발 먼저 알고 있다라는 거는 그만큼 그날 아침에 국내 증시가 어떠한 형태로 움직일 거야, 관련 종목군들은 어떤 거야, 미국 증시는 왜 이렇게 움직인 거야 라는 뭔가 꼬리에 꼬리를 무는 시황들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일정표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하니까 여러분들 무료로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 방에 들어오셔서 신청합니다 라고만 해주셔도 저희가 배포를 해드리고 있으니까 많이 들어와 주시고요. 오늘 전체적인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뭐 너무 즐거운 목소리, 약간 좀 경향된 목소리로 말씀 좀 드렸습니다. 이 내용들을 기반으로 해서 오늘 기법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이어갈 테니까요. 오늘 시황에 대한 이야기는 짧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강경한 관세 영향에 대한 우려가 좀 완화가 되면서 안정적인 반등세가 이어졌습니다. 시시각각 변하는 이런 정책들 미리 읽어봐야겠다라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이런 시장의 흐름들을 좀 놓치지 않고 파악하기 위해서는 특히 주간 일정 정리가 정말 필수적이죠. 이 많은 내용들 혼자 정리하기 힘들다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일정을 기준으로 관심 종목들의 리스트까지 한 번에 또 정리된 자료를 직접 보내드린다라고 합니다. 혼란스러운 시장 속에서 이 매매가 쉽지 않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주간 전략 미리 좀 챙겨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 내용들과 함께 장중에도 실시간으로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큰 화면으로 만나고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반등세를 보여준 시장 속 전문가님의 전략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방송 보시는 분들 아시겠지만 전문가님 정말 시장 좀 빠르게 짚어주시잖아요. 예. 오늘 같은 이런 반등장 속에서는 어떻게 또 종목을 짚어볼 수 있을지 오늘의 전문가님의 팁이 좀 궁금합니다. 예. 아마 우리 상한가 로켓 배송을 늘 시청하시는 분들은 아실 분들은 아실 것 같아요. 네. 저희 종목군들이 남들보다 한 발, 두 발 정도는 빨리 제가 여러분들에게 얘기를 해드리고 모든 성과들이 나름 양호한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습니다. 시장이 폭락하는 그 과정에서도 그 어느 누구보다 정책과 관련 종목군들 제가 가장 먼저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시켜드렸고요. 트레이딩을 할 수 있는 힌트를 계속 제가 드렸습니다. 그리고 리바운딩이 될 때 바닥을 확인을 하고 돌려 세울 때 어떠한 종목군들이 움직일지에 대한 이야기들까지 다 해드렸고요. 그리고 미국과 중국이 이렇게까지 첨예하게 대립을 하는 그 과정에서 수혜를 입을 수 있는 종목군들도 수차례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복잡하게 시장을 이해를 해서 얘기를 한 걸까요? 아닙니다. 시장을 가장 단순화해서 이익이 될 수 있고 나에게 수익을 줄 수 있고 대다수의 시장의 참여자들이 어떠한 쪽으로 들어올 것인가에 대해서 굉장히 심플하게 생각을 하게 되면 그러한 종목군들을 잡아내는 거는 반복 학습에 의해서 여러분들 스스로도 찾아낼 수 있다는 거 제가 다시 한번 강조를 해서 말씀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제가 원포인트 기법을 얘기를 할 때 시간을 할애를 해서 심플 이즈 베스트입니다 라는 이야기들을 늘 해드리는 이유가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도 출발은 일단은 지난주 말미와 더불어서 급등장과 급락장에서 우리가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가, 그리고 시장의 변화되는 흐름들 속에서 우리가 어떤 종목들을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그 히스토리를 한번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요 여러분들 종목을 하나 볼까요? 우리 상승률을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3월 달에 시작을 하면서 운영을 했던 수익률 표고요. 이 성격들을 잘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3월 달 우리 2주차, 3주차까지의 움직임들을 보시게 되면 시장이 나쁘진 않았어요. 그죠? 정상적인 방향으로 야 우리 코스피 코스닥 어디까지 가는 거야? 세계 몇 등이야? 도대체 막 이런 얘기하면서 되게 즐거웠던 시기였죠. 그때 당시의 종목군들과 자 보자고요, 여러분들. 그 다음 페이지 종목들의 상승 부분들을 보게 되면 성격들이 완전히 바뀌어 버리죠. 자, 3월 27일에서부터 4월 4일까지에 대한 종목군들 한번 볼까요, 우리? 제로투세븐 여러분들 시장 정상적인 방향으로 올라갈 때 매매하시는 종목들인가요? 아니죠. 오파스넷 이런 종목군들 매매하시는 종목들인가요? 아니죠. 자, 유니온 저희가 이 시간을 통해서 두 번이나 말씀드렸어요. 4월 2일, 4월 3일. 그죠? 그 사이에 나왔던 종목들 코나이, 아가방, 코나이, 대성홀딩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시장이 폭락을 할 때 오히려 수익을 내는 이러한 급등의 수익률을 내는 전문가가 바로 저 최영동 전문가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러한 이제 수익률을 거둔 이후에 그 다음 주 한번 볼까요? 지난주와 오늘까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오늘 14일이죠, 여러분들. 오늘 14일입니다, 여러분들. 한글과 컴퓨터 대응해서 7%대 수익 냈고요. 자, 폴라리스 대응해서 12.5% 수익 냈습니다. 이게 오늘자의 우리 대응 방법이었어요. 그리고 지난주의 움직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제가 색깔 바뀌었다고 그랬죠, 여러분들한테. 그래서 11일 날 저희가 대선 테마주라고 할 수 있는 탄소 얘기했고요. 조선주 얘기했고요. 미용 얘기했고요. AI 소프트 얘기했고요. 로봇주 얘기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가 이 시간에 말씀드렸던 이 종목들이 오늘 오전 장소부터도 상당히 강했었죠. 그죠? 그리고 대선 정책주들도 색깔이 약간은 좀 바뀌는 듯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여줬죠. 그러니까 시장은 수익을 내시려면 시장의 색깔이 어떻게 바뀌는지를 정말 잘 트래킹 하셔야 돼요. 추적을 잘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추적자와 같이 추적을 잘 하셔야 돼요. 그래야지 내 계좌에 늘 수익이 만들어지고 이어집니다. 그것들에 대해서 하나하나씩 좀 검증을 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4월 7일 날 제가 말씀드렸던 히든 종목 SCI 평가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자, 요걸 하나 좀 보여드릴게요. 우리 또 PD님께서 이렇게 올려주셨어요. 보이시죠? 4월 7일입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히든 종목으로 말씀을 좀 드렸던 종목이에요. SCI 평가 종목. 이거 시장에서 얘기했나요? 어느 누구도 얘기 안 했어요. 우리 상한가 로켓배송 저와 최민주 앵커가 얘기를 했던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그죠? 이 종목 지난주 금요일 날 어디까지 갔어요? 여기까지 갔습니다. 22%까지 갔습니다. 2,575원까지 갔어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2,575원까지 갔습니다. 그죠? 자, 우리 매수했던 가격들 한번 볼까요? 자, 종가 배팅. 3시 몇 분이에요, 여러분들? 1분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3시 1분. 2,100원 이하권 분할 매수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여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냥 뜬금없이 자, 이 종목 뭐 5%, 3% 이게 아니고 자신이 있으니까 매수하겠습니다. 어때요, 여러분들? 딱 며칠 지나니까 20% 이상 급등하죠.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 3%, 4%, 7%까지 변동성이 나와줬어요. 이런 것들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잡을까요? 이런 종목군들을 아무 생각 없이 SCI 평가 정보 여러분들 상한가 로켓 배송 히든 종목입니다라고 말씀드릴까요? 아니에요. 시장을 이해하고 있으니까 이런 종목들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런 종목군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실시간 시장에서 알고 싶다. 시장에 변화되는 흐름들을 바로바로 포커스를 맞추셔야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 그리고 나는 시장 흐름들을 읽어나가는 게 너무 어려워. 그리고 시장이 이러한 식으로 흘러가는데 거기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나는 너무 어려운 것 같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에 보이시죠,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느끼셔야 돼요. 오늘 같은 경우도 여러분들한테 시장 다 읊어드렸어요. 다 읊어드려요. 아침서부터. 자, 오늘 아침에는 AI, 소프트웨어, 로봇주, 반도체, 바이오 이런 종목군들이 조금 더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상승 연장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라는 이야기들. 그 안에서 종목 아무거나 잡으셔도 특별하게 시장에서 수익률을 못 따라가는 종목군들은 없을 겁니다. 라는 이러한 길라잡이 역할들을 충분히 다 해드리고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들어오셔야 돼요. 아셨죠, 여러분들? 자, 이러한 수익률을 보여줬고요. 자, 그 다음 한번 점쳐볼까요, 우리?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미디어. 이거 뭐죠, 여러분들? 아이스크림 미디어? 4월 14일 날. 보이시나요, 여러분들? 또 보여드려야죠. 또 증명을 해야 돼요, 여러분들. 거의 뭐 피타고라스의 정리입니다, 여러분들. 자, 2시 5분 아이스크림 미디어 14300 이하권 분할 매수. 딱 나오죠, 여러분들. 그냥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뭐 5% 자율 익절하세요. 밑에 손절하세요. 이런 거 없잖아요, 이런 거. 그죠? 없어요, 여러분들. 그냥 보여드리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주가 어땠습니까? 오늘까지 주가에 대한 움직임들 볼까요, 여러분들? 이렇게까지 움직였습니다. 장중에 20%대까지 변동성 확 나왔죠. 오늘 종가가 얼마에 끝났습니까, 여러분들? 플러스 10.70으로 마무리가 됐어요. 보이시죠, 여러분들? 이것만 하더라도 여러분들 수익률이 10%가 넘어요. 장중에 20%대까지 급등했습니다. 그리고 심지어 어때요, 여러분들? 바닥에서 2평 모이고 대량 거래량 터져가지고 주가가 빡 올라갔잖아요. 아이스크림 비도 뭐죠, 여러분들? 교육주죠. 근데 일반적인 교육주가 아니죠. 뭐죠, 여러분들? 초등학교. 초등학교 뭐예요? AI 교과서. 이거잖아요. 그럼 뭐예요, 여러분들? 딱 들어맞죠? 출산주에서 확산되는 게 뭐예요? 교육주잖아요. 출산, 저출산 관련된 종목군들에서 확장되는 아이디어가 바로 이런 것들에서 뜨잖아요. 그 대표적으로 메가MD나 뭐 YBM이라는 이런 것들이 먼저 떴다라고 하게 되면 실질적으로 저학년, 유아 여기에 가장 근접한 애들이 바로 이런 것들이죠. 그리고 같이 올라갔던 것들이 또 뭐죠? 아이스크림 에듀. 치고 올라갔죠. 근데 이게 안 움직였네? 바로 시장에서 반응 나와버리잖아요. 이런 것들이에요, 여러분들. 이런 것들을 미리미리 선점을 하고 있다라고 하게 되면 여러분들 어느 순간 딱 되게 되면 주가가 반영을 해요. 왜? 우리 같은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 여기서 다 자리를 잡고 있거든. 그리고 다 무르익었다가 여러분들 감 떨어지시지 다 있게 되면 주가가 이런 식으로 딱 반영을 해버린다고요. 올라갈 수 있는 명분만 딱 갖춰지게 되면 여러분들 시장에서 알아서 올려요. 알아서 올립니다, 여러분들. 그런 시장의 메커니즘, 논리를 이해를 하고 계시게 되면 어떠한 시장의 상황이 와도 여러분들 다 수익 낼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들 실전에서 하셔야 되는 일들이에요.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들 펀더멘털이 어때요? 곱하기 3 해가지고 이차원제 대표적이잖아요, 여러분들. 2023년도, 2024년도, 2026년도, 2027년도, 2028년도, 2029년도 매출액과 영업이익 곱하기 3, 4 해가지고 계산해가지고 여기까지 올라갑니다. 그거 지금 다 어때요, 여러분들? 안 올라가잖아요. 시장의 변수가 어떻게 반영이 되는지를 알고 곱하기 3, 곱하기 4 해가지고 매출액과 영업이익을 결정을 합니까? 시장이 그렇게 단순하게 움직이게 되면 너무나 좋겠죠. 그죠? 근데 우리의 실제 상황은 그렇게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들. 아셨죠? 그만큼 논리적으로 생각을 하고 주가에 대한 타당성이 있다라고 하게 되면 미리 선점하고 올라올 때 툭툭툭 매수 매도 하시면 돼요. 그게 여러분들 실전 매매에서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가져다 줄 수 있는 가장 좋은 매매법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늘 제가 원포인트 기법 얘기를 할 때 심플이지 베스트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밸류라는 개념 자체는 여러분들 늘 확인을 해야 돼요. 분기마다 실적 나오는 것도 확인해야 되고요. 그 산업의 경쟁력이 계속 유지가 되는지, 그리고 뭐예요, 여러분들?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성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는지. 최근에 엔비디아 주가가 안 올라가잖아요. 물론 문제도 있죠. 하지만 앞으로도 제가 보기에는 올라가는 거는 쉽지는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게 왜 그러냐? 이미 뭐예요, 여러분들? 주가가 많이 올랐으니까. 기존에는 내가 10% 올랐는데 매출액이 올라가. 20% 올라갔는데 매출액이 올라가. 근데 최근에 어때요, 여러분들? 매출액의 성장률이 정체가 돼버리잖아요. 이런 메커니즘을 알고 있으면 여러분들 왜 지금 이 시장에서 이러한 포인트를 가지고 매매를 해야 되는지 충분히 이해를 하실 수 있으실 거예요. 이 상황들이 끝나잖아요. 그럼 제가 또 상한가 로켓 배송에서 또 다른 얘기를 해드릴 거예요.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여러분들 이 시간대 얘기해드리는 기법 이야기들, 종목을 추론하는 이야기들, 급등장과 급락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시장에서 어떤 종목들을 원하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저와 함께 공부를 하시게 되면 어떠한 시장이 와도 여러분들 수익 다 낼 수 있어요. 똑같은 원리거든요. 종목만 바뀌어요. 업종만 바뀌어요. 이런 것들 제가 여러분들 하나하나씩 다 알려드리고 있으니까 밑에 하단에 나오죠. 일로 들어오시게 되면 정말 실시간 살아있는 생생한 시장의 이야기를 들으실 수 있습니다. 아셨죠? 자, 다음 종목 볼게요. 한글과 컴퓨터 오늘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했던 종목이에요. 자, 보여드릴게요. 이런 것도 또 보여드려야 돼요. 이런 게 여러분들에게 신뢰를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자, 오전 9시 18분입니다. 이거 오늘이에요. 오전 9시 18분. 그리고 딱 1시간 10분 지났습니다. 1시간 9분 지났네요. 자, 10시 27분입니다, 여러분들. 보이시죠? 10시 27분. 밑에 9시 18분. 자, 2072. 이것도 또 오타예요, 여러분들. 좀 바쁘면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예, 방송에서 이러면 안 되긴 하는데 여러분들 이해를 해주십시오. 자, 밑에 보시게 되면 어때요, 여러분들? 22,000원에서 분할 매도 하겠습니다. 수익 챙기고 갈게요 라고 제가 정확하게 말씀 좀 드렸죠. 오늘 어때요, 여러분들? 한글과 컴퓨터 이렇게 붕 떴어요. 2, 3 거의 금방까지 갔습니다. 충분히 했겠죠. 한글과 컴퓨터 뭐 있어요? 뭐 이슈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 특별한 이슈 있나요? 한글 컴퓨터 없어요, 여러분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AI 소프트웨어. 누가? 이재명 당대표가 AI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 근데 과연 이재명 대표만, 대선 후보만 AI를 얘기할까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어제. 지난주에. AI는 이거 대명사가 될 거다. 왜? 정책 이야기할 때, 산업정책 이야기할 때 AI 말고 얘기할 게 있어요? 없어요. 로봇 또 하나 붙겠죠. 이런 것들. 없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나라가 무슨 H밴 만들겠습니까? 거대한 뭐 하겠습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 중소기업들 지원하겠다. 추경 예산 딱 떨어지게 되면 이런 쪽에다가 물량들 집어넣겠다. 이런 얘기 해버리면 기대감들이 붙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지난주서부터 AI 관련된 종목들이 쭉 올라오기 시작을 한 거예요. 그런 시장에서에 대한 분위기를 딱 읽게 되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종목. 문제가 될 게 뭐가 있겠습니까? 없어요. 이것만 올라갔을까요? 아니에요, 오늘. 이 종목은 덜 올라간 거예요, 여러분들. 그죠? 이스트에이드. 이런 종목들. 솔트룩스 더 올라갔어요, 여러분들. 제가 굳이 말씀을 안 드려도 이러한 논리들만 딱 알고 있으면 그냥 AI 소프트웨어 관련 종목군들, 섹터군들에 엄청나게 많잖아요. 들어가시면 돼요, 아무거나. 근데 그 이전에 하셔야 될 게 뭐예요? 이 섹터군이 왜 시장에서 인기가 있는지 이거에 대한 논리를 알고 계셔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자, 이 종목 볼까요? AI 폴라리스 AI 오늘 저희 또 수익 냈어요. 12.50% 보여드릴게요. 자, 심지어 여러분들 이 폴라리스 AI는 지난주 금요일 날 저희가 수익 실현시키고 나서 제가 다시 재매수 들어갔습니다. 오전 9시 55분. 자, 매수 폴라리스 AI 재매수 하겠습니다. 2400 부근. 2400 뭐 안 주더라고요. 자, 2450 이하권에서 분할 매수 하겠습니다. 그냥 드려버린 거예요, 제가. 그리고 오늘 자, 보자고요. 오늘 9시 3분에 폴라리스 AI 2,700원 부근에서 부분 매도 수익 챙기겠습니다. 다 보내드렸잖아요. 보이시죠? 심지어 9시 3분이에요, 여러분들. 볼까요? 주가 한번 볼까요, 여러분들? 이래요, 여러분들. 이거 분봉이거든요. 분봉이에요. AI 그냥 갭 떠서 끝내버리잖아요. 그죠? 그리고 정점이 2750, 9시 10분에. 보이시나요? 보여드릴게요. 9시 10분에 2750 딱 찍고 나서 그 뒤로 쭉 밀려버리잖아요. 갭 뜨면은 일단은 시장에서 물량 좀 빠질 수도 있어요. 그것들을 미리 예상을 하고 9시 3분에 매도하겠습니다. 끝. 이렇게 끝내버리는 거예요, 매매를. 이거는 여러분들 기법도 아니에요. 기법도 아니라고. 이거 기법을 어떻게 설명을 해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시장 급락할 때, 급등장, 급락장 나올 때 기법 얘기하는 거 아니라고. 차트 가지고 분석하는 거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거는 사람의 심리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시장의 매매 패턴이 어떻게 가는지를 이해를 하셔야 돼요. 제가 나중에는 기술적인 분석에 대한 이야기들도 조금 더 복잡하게 설명을 드릴 수는 있기는 하겠지만 지금 시장은 그런 시장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차트 열어놓고 여기가 지점입니다. 여기가 저점입니다. 여기가 매수 자리입니다. 여기가 매도 자리입니다. 이거 안 통하는 시장이라고요, 여러분들. 그런데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신뢰를 줄 수 있고 납득을 시킬 수 있는 그러한 매매들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이러한 증거 자료를 다 보여드리는 거예요. 심플하죠? 자, 그 다음 페이지 볼게요. 폴라리스. 자, 이거 11일 날 매매했던 종목입니다. 보이시죠? 11일 날. 이 종목 하나 가지고 우리가 얼마를 먹었을까요, 그럼? 9.8이죠? 오늘 12.28이죠. 12.50이죠. 그럼 저희가 폴라리스 AI가 지난주 금요일서부터 움직였던 이 상승폭을 다 수익을 낸 거예요. 그냥 냈을까요, 여러분들? 그리고 심지어 오늘 같은 경우 다시 재매수 들어가가지고 수익 내고 나왔습니다. 이런 게 그냥 막연하게 여러분들 이게 갈 거예요 라고 해서 한 거 아니에요. 시장이 어떻게 움직일 거고 어떻게 받아들일 거냐에 대한 이미 고찰들이 다 끝났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들어가서 수익을 내고 나오는 겁니다. 이것도 보이시죠, 여러분들? 자, 2270, 2200 분할 매수 하겠습니다. 이거 금요일이에요,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그날 1시간 지나서 폴라리스의 2400 부분 매도 수익 챙깁니다. 부분 매도하면서 위로 갈 때 매도가 높이면서 하는 전략입니다. 라고 했잖아요. 이게 끝난 거예요. 1차적으로 매매가. 자, 그리고 금요일 날 요거 끝나고 나서 다시 들어가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보내드린 거예요. 다시 재매수 하겠습니다. 보이시죠, 여기? 재매수. 이런 내용들을 알고 계셔야 돼요. 왜 제가 이걸 매도라고 다시 들어갔을까요? 이것들. 그 다음에 오전장에 출발하면서 9시 3분에 자, 2700에서 매도하겠습니다. 수익 챙기시죠. 이러고 끝낸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딱 생기게 되면 여러분들 종목만 바뀌고 업종만 바뀌고 시장에서의 인기도만 바뀌어요. 거의 인기가요로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나라 증시는. 그것들을 여러분들이 찾을 수 있는 논리들을 제가 딱 정립을 시켜드립니다. 그런 정립 부분들을 알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일로 들어오시게 되면 여러분들과 제가 24시간 소통할 수 있고 서로 교감할 수 있는 그러한 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4월 11일 날 저희가 또 캠트로스라는 종목을 가지고 또 16% 수익 냈죠, 여러분들? 기억나시죠? 이거 오늘 좀 쉬어가던데요, 보니까 탄소 쪽? 네, 조금 쉬어가더라고요. 그런데 여전히 가능성은 있어요. 쉬어가는 캔들이라고 해도 그게 쉬어가는 캔들이냐 아니면은 그냥 차익을 끝으로 시장에서 유행이 끝나느냐의 종목인지 여부들을 여러분들이 좀 체크를 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제가 캠트로스를 오늘자
움직임들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어때요, 여러분들? 오늘도 양봉으로 마감됐어요, 여러분들. 보이시죠? 오늘도 양봉으로 마감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1.1%. 물론 시장 수익률로 인해서 시장의 상승 부분들로 인해서 움직였을 수도 있겠죠. 근데 주가가 여전히 어때요, 여러분들? 61선 지지받고 있는 상황들, 저항받고 있는 상황들이고, 그리고 여전히 탄소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아직은 어떠한 이야기도 없어요. 한번 딱 던지고 나서 탄소 포집, 탄소 중립 이런 얘기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또 쉬어가는 캔들을 보여줬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려서 이거를 뭐 어제 올라간다고 해서 사셨던 분들 같은 경우는 오늘 재미가 없었다고. 아 잠깐만, 오늘 수익률이 코스닥이 1%가 넘는데 내 종목은 1% 움직이는 거야? 내가 이러려고 코스닥 종목 하나? 이렇게 회의감을 느끼시는 분들이 또 있으시겠죠? 그러니까 그만큼 시장에서 어떠한 패턴으로 움직이는지, 그리고 그날 당일에 시장의 수급이 어느 쪽으로 들어가는지에 대한 이해도가 있다라고 하게 되면 이걸 종발을 안 한다고요. 이걸 종발 안 한다고요. 그죠? 되게 단순하죠. 그리고 오늘 하루 종일 이 종목을 가네마네 하는 게 아니고 장중에 보실 필요가 없어요. 왜? 이 탄소와 관련된 이야기들이 주가에 반영이 안 되거든요, 오늘. 그러면 이 종목을 안 보는 거예요, 시장에서. 관심이 없는 거예요. 어디에 관심이 있다? 로봇, 바이오, 뭐예요, 여러분들? 또 AI 소프트웨어, 조선 이런 쪽으로 지금 크게 관심이 있잖아요. 이런 애들은 장중 내내 내비둬요. 지가 알아서 가게. 그 다음에 종가쯤 봐가지고 양봉인지 음봉인지 아니면 오늘의 캔들 자체가 쉬어가는 캔들인지 매집이 되는 캔들인지 그거 확인하고 종별에 들어가셔도 돼요. 이런 식으로 템포를 조절하면서 여러분들이 매매를 하실 줄 아셔야 돼요. 그래야지 수익이 나요. 그래야지 내 계좌가 관리가 돼요. 그냥 막연하게 사놓고 가겠지? 막연하게 사놓고 탄소가 테마가 될 거야? 탄소가 뭐 이재명 대선 후보가 얘기를 할 거야? 이런 것들로만 막연하게 생각을 하시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기도매매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때서부터 기도매매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물어보겠죠, 또. 어디 가서. 또 어디 가서 물어보겠죠. 이 종목 안 가요? 끝났나요? 무한 반복이에요. 그런데 제가 지금 이 시간에 원포인트 투자기법에서 얘기를 해드리는 이 시장의 논리, 급등장, 급락장에서 내가 어떻게 추론을 할 건지, 시장이 급락을 할 때 어떻게 추론을 할 건지, 그리고 트럼프와 시진핑의 이 관계 자체가 어떻게 끝이 날지, 종국으로 갈지, 그것들에 대한 흐름들, 메인스트림을 딱 이해를 하시게 되면 종목들 뽑아내는 건 그렇게 크게 어렵진 않아요. 뭐 상한가를 잡는 거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그죠? 물론 상한가를 위해서 상한가만큼의 준하는 수익률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매매를 하긴 하겠지만 그런 매매는 여러분들 흔치 않아요, 여러분들. 하루에 매매할 때 상한가 나온 종목이 몇 개나 되니까. 몇 개 안 돼요, 여러분들. 그 확률 잡으실까요? 아니에요. 통상적인 매매 하시면 돼요. 통상적인 매매로도 여러분들 수익 어마어마하게 낼 수 있어요. 간단하잖아요, 여러분들. 이 종목 하나만으로도 우리 16% 수익 냈어요, 11일 날. 이런 내용도 여러분들 밑에 하단에 보이시죠? 이쪽으로 들어오셔가지고 느끼셔야 돼요. 그리고 정상적인 시장이 또 돌게 되면 제가 그거에 맞는 또 기법들을 여러분들에게 전수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와 같이 호흡할 수 있게끔, 그리고 남들보다 반발짝이라도 먼저 움직일 수 있게끔 제가 다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한 분도 빠짐없이 들어오셔서 이야기하시면 되고요. 자, 1승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조선기자재, LNG. 그죠? 오늘 장 막판에 보시게 되면은 LNG 관련된 관광 관련 종목군들 또 저가 매수가 좀 들어오면서 움직임으로 마무리가 됐더라고요. 과연 그게 어떤 힌트일지 내일 한번 좀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 조선기자재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제가 1승 1승 이러면서 지금 가격대가 딱 좋습니다. 44,480 들어가죠. 보이시죠? 9시 3분. 그 다음에 4,500원으로 나머지 물량 매도하면서 수익 내겠습니다. 끝! 심플하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간단하죠, 여러분들. 그래서 어때요? 그날 당일날 이 구간에서 쭉 안 움직이네? 근데 시장은 밀리는데 이 1승만큼은 주가가 계속 이 범위에서 박스권을 유지되는 거예요. 소위 얘기하게 되면 당일 매집이 이루어지는 구간이죠. 그리고 여전히 조선주에 대한 강세가 유지가 될 거야, 안 될 거야를 우리가 하루 종일 생각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면 잠깐만, 조선주 괜찮아, 나쁘지 않아, 갈 것 같아. 또는 현재의 유지가 진행이 될 것 같아. 그럼 시장에서 이 종목을 버리지 않고 계속 박스권 유지되면서 보내는 흐름들이잖아요. 그럼 이런 종목은 오버나잇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아침에 조선주도 빵 같이 뛰니까 이 종목도 떠버리잖아요. 왜? 이날 다른 조선 기자재들은 엄청 올랐거든요. 근데 얘만 안 움직였어요. 그러니까 그 미진했던 모습들까지 하루에 그냥 한 번에 다 반영을 하면서 몇 분 만에 딱 장중 15분 만에 장 시작하자마자 보이시죠, 여러분들?
장 시작하자마자 15분 만에 저렇게 기염을 토하는 거예요. 저와 같은 생각들을 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여러분들? 이런 내용들을, 이런 메커니즘을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시게 되면 매수하고 매도하고 내가 손절을 해야 되거나 익절을 해야 되거나 이 기준이 명확하게 생겨요. 미련이 없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내용들을 아무 인지를 못하고 인식을 못하고 해버리게 되면 미련 없이 갖고 있어버려요. 계속 미련을 두면서. 아마 여러분들 되새겨 보십시오. 왜 내가 매도를 못하는지. 내가 왜 이 섹터가 시장에서의 인기가 끝나가는데 왜 나는 내 계좌에는 왜 이런 종목들이 계속 있는지. 그것들을 생각을 하고 제 이야기를 한번 딱 들어봐 주시면 아, 최영동 전문가가 왜 이렇게까지 막 이렇게 오버하면서 얘기를 하는지에 대해서 100% 납득이 되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당분간은 이러한 장세가 진행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어느 순간이 딱 되기 시작을 하게 되면 시장은 또 펀더멘탈, 밸류, 산업의 성장 이런 부분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또 시장은 전개가 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상황들이 또 오게 되면 저는 또 색깔을 바꿔서 시장의 결에 맞춰서 우리 원포인트 기법에서 여러분들에게 좋은 종목들도 얘기를 해드릴 거고 히든 종목에서도 또 그에 앞서 남들보다 빠르게 여러분들에게 이 종목들을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원포인트 투자 기법은 이 정도로 마무리를 하고요. 오늘에 대한 이야기, 오늘 기법에 대한 이야기가 만족스러우셨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밑으로 들어오셔가지고 저와 대화하는 공간으로 서둘러서 입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을 한 발 먼저 빠르게 파악해 볼 수 있는 원포인트 전략 함께 챙겨봤습니다. 이런 흐름들 미리 읽어볼 수 있는 주간 일정 정리표 함께 꼼꼼하게 챙겨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내용들 정확한 이슈 짚어보면서 장중에도 함께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까지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또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주 수요일 오후 7시에 또 공개 방송이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송에서 못다한 내용들 더욱더 생생하게 풀어드린다라고 하니까요. 고민이 되는 부분들부터 그리고 종목들의 전략까지 자세하게 또 함께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전문가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방법 보다 큰 화면으로 만나고 돌아오겠습니다. 드디어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이 공개가 될 차례가 됐습니다. 오늘 최영동 전문가님께서 가져와 주신 종목은 두 가지인데요. 어떤 종목이 포착이 됐을지 바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예. 오늘 또 두 가지 종목 약진이 두드러졌던 섹터에서 네. 들고 와주셨습니다. 이 속에서 어떤 종목을 짚어주실지 오늘 좀 기대가 많이 되는데요. 일단은 뭐 오늘 올라간 종목군들이 사실은 네. 거의 대부분이잖아요. 네. 그래서 올라간 종목들을 말씀을 드려야 되나,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제 쫓아가는 매매를 해야 되냐, 아니면 시장에 좀 숨겨져 있는 종목을 저가 매수죠. 저가 매수를 해야 되나 이거 고민을 상당히 좀 많이 했는데 네. 당분간 시장에 좀 말씀드렸듯이 시장은 좀 안도랠리 쪽에 좀 가까운 물론 이제 랠리라는 표현을 쓰기가 상당히 좀 부끄러운 상황이긴 하지만 네. 일단은 하루 이틀 정도 상간에는 주가의 변동성이 나온다 하더라도 종목에서에 대한 움직임들은 조금 더 선별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그 아이디어를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로켓 배송 종목을 한번 말씀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뭐 두 종목이에요. 한 종목은 제가 뭐 곧바로 오픈을 할 거고요. 나머지 한 종목은 히든의 히든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히든의 히든 종목이 오히려 성과가 더 좋지 않나요? 그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뭐 말을 왜 이렇게. 예, 히든의 히든 종목까지 있으니까 밑에 하단에 나오는 곳으로 들어오시게 되면 히든의 히든 종목까지 제가 받아가시고자 하시는 분들은 들어오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일단 첫 번째 종목은 에이징랜드예요. 그러니까 뭐 딱 뭐 명확합니다, 여러분들. 뭐 딴 거 없습니다, 여러분들. 반도체 관세 뭐 아직 발표 안 했어요, 세부적인 부분들. 뭐 오늘 뭐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뭐 계속 지연이 되거나 하게 되면 오히려 시장에서 불확실성보다는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될 수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그냥 관성적으로 한번 우리가 좀 체크를 한번 해보자라는 관점이고
사실은 에이징랜드의 투자 포인트는 이거예요, 여러분들. 일정표 보셨죠, 여러분들? 일정표 보셔야 돼요. 제가 그래서 일정표 계속 얘기하잖아요, 여러분들. 그냥 여러분들에게 그냥 뭐 일정표 그냥 받아가세요.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일정표를 알고 계셔야지. 왜 제가 에이징랜드를 월요일 날 가지고 왔고 왜 오늘 주가가 올라가면서 제가 에이징랜드 올라갈 만하겠구나 뭐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는지 저하고 교감할 수 있는 부분이 생겨요, 여러분들. 그래서 일정표도 여러분들 진짜 들어오셔서 받으세요, 여러분들. 공짜잖아요, 여러분들. 저도 공짜라면 양념분들 마시겠어요. 그죠, 여러분들? 자, 이번 주 목요일 날 TSMC 금주 실적 발표합니다. 예. TSMC에 우리나라하고 협업 관계를 하고 있는 유일한 기업이 에이징랜드예요, 여러분들. 디자인하우스. 딱 하나예요. 물론 물량에 대한 움직임들이라든지 매출에 대한 움직임들이 그렇게 큰 비중을 차지하는 건 아니긴 하지만 그래도 TSMC와 상응해가지고 접근을 할 수 있는 종목은 에이징랜드가 가장 유일하다라는 관점이고요. 자, 그와 다음에서 전반적인 강세가 오늘 지금 진행이 됐습니다. 디자인하우스 관련 종목군들. 전체적으로 다 올랐죠, 여러분들. 한 4-5 종목 정도가 우리나라 대표적인 디자인하우스 관련 종목들인데 그런 종목군들이 굉장히 잘 움직였습니다. 그게 어떤 것들 때문에 그렇죠? 반도체 관련 때문에 그렇잖아요. 그죠? 그런 내용들이 전반적으로 움직여준다고 하게 되면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 충분히 좀 나와줄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 아마 차트를 좀 보셔서 아시겠지만 오늘 한 6%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다만 이제 단기적으로 지금 3개의 양봉이 지금 출현이 된 상황들이거든요. 그리고 위로 보게 되면 위평이 아직은 있어요. 그러니까 상단으로 저항 라인이 있겠죠. 그래서 그 가격 정도가 될 수 있는 가격대가 한 33,000원 정도 되거든요. 그 가격대에서 1차 목표가 설정을 하셨으면 좋겠다라고 말씀드리고 이 이후에 2차 목표가라든지 추가적인 3차 목표가까지에 대한 흐름들은 밑에 하단에 나오는 저희 방에 들어오시게 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릴 거고 손절은 오늘자의 상승분을 보여주면서 갭 부분이 생겼거든요. 그 갭이 이탈을 하게 되면 매도를 해야 된다는 전략 제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 종목입니다, 여러분들. 제가 계속 말씀드리죠. 지난 주서부터 바이오 아직 안 건드리고 있다. 지금 트럼프가 지금 뭐 하고 있죠? 중국의 의약품에 대한 이야기들 상당히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난 시간에도 바이넥스 얘기해드렸죠. 그 종목에 대한 움직임들에 대한 흐름들이 당분간은 좀 지속이 될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관점이고요. 그리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이 중국 제재, 바이오 산업에 대한 중국 제재가 진행이 된다고 하게 되면 미국 진출 가속화 및 수금 주입이 기대가 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한번 눌림 목대 같이 한번 공략을 해보자라는 의미에서 히든 종목 말씀드리니까요. 밑에 하단에 나오는 저희 공간으로 많이들 들어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에이징랜드로 짚어주셨습니다. 반도체 관세 유연성이 또 언급이 되면서 추가적인 상승세 기대가 된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계속해서 주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보내드리는 또 하나의 히든 종목까지도 하단 참고하셔서 꼼꼼하게 받아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저희는 오늘의 핵심 정리해보고 돌아오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용동의 원포인트 시황으로는 국내 증시와 주요 경제 일정 분석에 대한 이야기 들어봤습니다. 최용동의 원포인트 기법으로는 급락장과 급등장에 따른 기법 강의 들어봤고요. 오늘의 로켓 배송 종목으로는 에이징랜드로 짚어주셨습니다. 또 함께 하시는 분들께 따로 공개해드리는 히든 종목까지도 다음 장에서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월요일장 이렇게 안도감 속에 기분 좋은 상승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예측하기 힘든 시장 속에서 꼼꼼한 대응 전략 세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요. 하단 참고하셔서 전문가님과 장 중에도 함께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일정 관련된 요약본까지도 잊지 말고 챙겨가 보시면 좋겠습니다. 상하가 로켓 배송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금일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이 가치와 수익률 보장하지 않습니다.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법 준수합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중하게 금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